더 상승 파트 4의 1강 기출 깨트리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적어 놓으시고 주제문 보시면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서 비용 효과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외부적 요소들입니다. 그 문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를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카트에 위에서 네 번째 문장 있죠? however 문장부터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 they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여기까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however 문장부터 첫 번째 문장의 끝까지가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카트는 아마 예를 들어서로 시작할 건데 그거는 예시로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말이 좀 딱딱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전문가들은 have identified라고 얘기를 하네요. have 플러스 pp로 썼죠. identify는 뭐 식별하다, 확인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인데요. 확인하다, 인식하다. 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을? large number of 나왔죠? 항상 얘기합니다.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large가 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large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무엇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measures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조치라는 뜻도 있겠고 거기서 아마 방책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것도 말조차 좀 어려우면은 방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마 해설본에서는 그렇죠. 방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문가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을 확인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로 묶여서 앞에 있는 measures를 꾸며주고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도 있겠죠. 무엇을 해주는 방법들이냐? promote는 촉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외우셔야 할 단어, 고1 단어입니다. 무엇을 촉진시켜주는 에너지 efficiency, 효율성이라는 뜻이죠.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켜주는 많은 방법들을 확인해 왔어요. 우리 에너지 효율성이 뭔 줄 알죠?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넣어서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지 가져가. 그러한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Unfortunately, 하지만 불행하게도 many of them,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앞에 있는 measures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가 되겠죠.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켜 주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은 무엇이 아니다? 실제로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자 하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왔는데, 그쵸? 그런데 그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은 실제로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답니다. 여러분,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드는데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300만 원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봐볼까요?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지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쵸? 그런 걸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봤더니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대요. 투자 대비 쏟아놓은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이것은 무엇이냐면 fundamental, 근본적인 이란 뜻이고 뭐 basic 이라는 의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기본적인, 근본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필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봐볼게요.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그렇죠. 에너지 효율성 투자와 관련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죠. from 무엇으로 봤었을 때 경제적인 perspective.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비용 효과와 관련해서 보자면 에너지 효율성이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짝 한 파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에너지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이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방금 본 것처럼 비용 효과적이지는 못해요. 즉, 투자 대비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봤던 문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투자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비용 효과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효율성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비용 효과가 필수 고려 요소거든요. 자, 늦게 오신 분 앞에서 자료 가져가시고 투자 자체라는 것은 언제 해야 되나요? 에너지 효율성 투자와 관련해서 비용 효과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안 되죠.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 예를 들어서 많은 효과가 나와? 그러면 투자해야 되겠지. 그쵸?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떨어져? 그러면 투자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글이 조금 전개가 됩니까?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 효과적이지는 못해요. 투자와 관련해서 보자면 비용 효과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지겠죠? However,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비용 효과를 계산을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the calculation, 계산이란 뜻인데요. 아마 여기 밑에 보면 산정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계산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산이라는 것은 자, 무엇을 계산하죠? of such cost effectiveness예요. 나왔죠? 그러한 비용 효과의 계산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is not easy,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무엇인가 투자할 때 비용 효과라는 거를 꼭 봐야 되는 거 맞지, 진서야? 비용 효과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은아. 무엇인가 투자를 하게 될 때 내가 이만큼을 지불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많지 않네? 이거를 쉽게 계산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외부적인 요소들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외부적 상황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 다음 문장 부연 설명으로 갈게요. 왜 쉽지 않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윤서야. 왜 쉽지 않냐면 됐어요? It is not simply a case. 단순히 이러한 경우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어떤 경우는 아닐까요? looking at, 보는 경우는 아니죠. 무엇을? private가 사적인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이거 그냥 개별적인이라고 해석하세요.
이게 말이 더 쉬워요. 사적인 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개별적인 비용들을 보고 됐어요? 개별적인 비용들을 본다라는 게 뭘까? 아, 이거 여기서 얼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나올 것 같고 이러한 비용 하나하나를 보는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compare라고 하면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도 아닙니다. 저기서 됨은 앞에 나와 있는 private cost를 가리키겠네. 그런 개별 비용들을 무엇과 비교하는 경우는 아니죠. The reductions. 감소액이죠. 아마 그 비용 효과와 관련해서 이만큼이 감소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achieved. 얻어진 감소액들과 관련해서 그 개별적인 비용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 개별적인 비용들을 그냥 보는 경우는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좀 돌릴 필요도 있고 구조를 먼저 볼까요? 구조를 먼저 보면은 이 compare 보이죠? compare A to B 구조로 나오거든요. 개별적인 비용들을 감소액들과 그냥 비교하는 경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본 문장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비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방금 문장의 private cost를 의미한 거예요. 비용을 하나하나 제대로 따지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감소액과 비교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를 했죠. 뭐 여기선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쵸? 거기서 나오게 되는 비용들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을까?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별적인 비용들을 하나하나 볼 수도 없고 그 비용들을 감소액들과 비교할 수도 없어. 그래서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거는 쉽지 않아. 내가 얼만큼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쉽지 않다. 비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비용을 감소액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왜 그러한 계산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비코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상당한 externalities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externalities 어떤 뜻이냐면은 외부 요소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external 이렇게 말하면 외부적인이란 형용사예요. 외부적인. 그런데 externality, ty가 되면 외부 요소라는 명사가 되거든요. 지금 s가 붙어서 복수가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계산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외부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해야 할? To take into account 해야 할 외부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take into account는 뭐뭐를 고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take A into account 구조인데 A가 목적어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간 거고요. 주어 개념이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고 여기서 account 자체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우리 고려하다라는 게 consider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사로 만들어주면 돼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consideration.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 단어를 통째로 take A into account를 통째로 consider로 바꿔도 나쁘진 않고요. 됐죠? 그러면은 고려하다라는 단어, 뭐 진지하게 생각하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하나 더 판단할 수 있겠죠? take A into account, 그리고 take A into consideration입니다.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계산이 왜 쉽지가 않대? 고려해야 할 외부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어. 쉽게 말하면은 변수가 많다라는 거겠죠. and 그리고 문장 병렬이네요. there are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뭐냐? 자, 우리 이코노믹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그쵸? 매크로라는 거는 대규모의 라는 뜻이에요. 거대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코노믹은 경제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거기 보면 거시, 경제라고 나와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그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문과를 가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라는 말을 많이 볼 거예요. 조금 이따가 거시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거시 경제적인 효과들도 굉장히 많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 정리하고 거시경제 효과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줄게요. 비용 효과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라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경우도 없고 얻어진 감소액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봤던 것처럼 외부적인 요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죠? 거시경제라는 것도 거시경제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서 비용을 투자하게 될 때 얻어지는 비용이 많이 없으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으면 비용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수들과 같은 고려해야 할 외부 요소들도 너무 많고 거시경제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거대한 경제, 즉 거시적인 말은 거대하게 바라본다라는 거, 사회 구조적인 경제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구조적인 경제는 또 뭔데요? 생각해 볼까요? 거시적 관점의 반대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나중에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거시적 경제는 사회 구조적인 면으로 거대하게 보는 거고 미시적인 관점은 개인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즉, 경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대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무엇인가 거대하게 바라보면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구조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구조로 보게 되면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커트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이 부연이 됩니다. 어떤 경제를 봐야 될까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t the aggregate level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 처음 보는 단어네. aggregate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란 뜻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게 어감이 느껴지시면 전체적인 수준이라는 건 거시경제 효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대한 전체적인 경제 수준으로 보자면 개선시키는 것은,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을?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데 어떤 수준?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의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맞죠? has effect on. 우리 이 단어도 지난번에 봤어요. 어떠한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고 앞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어떤 수준으로 먼저 보자고요?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의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거대한 경제적인 문제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어요. such as, 뭐뭐와 같은 에너지 의존도, 기후 변화, 건강, 국가적인 경쟁력, 그리고 reducing, 줄이는 건데 무엇을 줄이죠? 연료 빈곤. 아마 연료 빈곤이라는 거는 그 에너지 빈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들 있죠? 전기 사용도 못하고 수력 발전 에너지도 없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국가적인 수준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이러한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대. 그럼 봐봐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에너지 효율성을 투자를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거대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돼.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얘도 살펴봐야 되고 얘도 살펴봐야 되고 요 놈도 살펴봐야 되고 이 친구도 살펴봐야 되고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봐야 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봐야 돼.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어떻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을 하겠냐? 그렇지 못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and 그리고 이것은 has direct repercussions at the individual level이네요. 우리 요 단어 처음 봅니다. 그쵸? repercuss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이 반향인데요. 영향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반향, 영향으로 합시다. 거기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됐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어디에서? 이제 국가적인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 봐. 그러니까 뭐야? 비용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수준으로 봐야 할 것들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지금? 개인적인 수준으로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household, 가정입니다. 가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됐어요? 어떤 비용? 전기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가스 요금의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mprove,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이네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그 가정의 건강, 즉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comfort, 편안함, 뭐 안락함이라고 할까요? 안락함이라는 것도 개선시킬 수도 있죠. 콤마 while, 뭐 여기서는 뭐뭐한 반면에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뭐 하는 동안에 뒷문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들은 뭐 할 수 있고요. 회사들은 증가시킬 수도 있대. 무엇을? 회사들의 경쟁력과 회사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가정은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건강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안락함을 개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건 그냥 예시거든요. 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많은데 비용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건 어떻다? 쉽지 않다. 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어? 국가적인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개인적인 수준으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로서 회사들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렇게 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거시경제 효과와 외부 요소들이 많으니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또 나와요. Finally, 마지막으로 시장은
무엇을 위한 시장? For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시장은 could contribute to 한 단어 처리하셔야 됩니다. 뭐뭐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시장은 무엇에 기여할 수 있죠?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직업과 firm creation.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 회사의 창출이라고 할까요? 좀 말이 어렵나요? 직업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고 회사들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습니다. 기업들이 창출하는 것과 회사들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 자체를요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윤서야 다 저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비용 효과를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제학자가 한번 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영아. 비용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보자면은 에너지 의존도, 기후변화, 건강과 뭐 국가적인 경쟁성과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야 되고 회사는 어떻게 대처하며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시장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게 쉽겠냐고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외부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한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거 다 여기다 집어버리면 돼요. 비용을 하나하나 따질 수가 있을까 나으나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 언제 따져?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감소된 비용과 비교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외부 요소들과 거시경제 효과를 때문에 제대로 비용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게 4강의 첫 번째 기출 깨트리기였습니다. 계속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예시는 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도 나왔다로 갈까요? 이것도 안 어려워요. 근데 예시가 특이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4강의 1강 이렇게도 나왔다. 문화를 인식하는 상반된 두 가지 방법. 문화를 인식하는 상반된 두 가지 방법.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팡팡 나오는 거예요. 갑니다. 문화는 operates in 작용합니다. 문화는 작동합니다. 됐어요. 어떤 방식들로 작동하나요? We can consciously consider and discuss further so in ways of which we are far less cognizant. 이런 방식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들로 작용하게 되죠? 우리가 핵심 단어야. 의식적으로. 자, 이거 핵심 단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디스커스 뭔 뜻인 줄 알죠? 뭐 토론하다, 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논의하다 정도로 볼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작용을 해요.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But also 뿐만 아니라 operates in 이렇게 되네. 이런 방식들로도 작용합니다. of which 어떤 방식들로도 작용하나요? We are far less cognizant. 지금 비교급 강조 부사 붙었죠. much, still, even, far, a lot. 어떤 방식들? 우리가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잘 생각해 봐봐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과 훨씬 덜 인식하는 방법이 무슨 말이겠어?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의식의 반대 아닐까? 훨씬 덜 인식하지 못한데, 즉 far less cognizant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맞죠?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 즉 무의식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 그랬잖아, 시연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문화를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방금 본 문장, 우리가 훨씬 덜 인식하는 방법. 우리가 훨씬 덜 인식하는 방법, 즉 무의식적으로도 문화를 인식하나 봐요. 즉 문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할까?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 아닐까? 하영이나 서영이나 진서한테 뭐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용하니? 라고 말하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오브 위치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알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 구조가 나오면 요놈의 고유한 자리는 원래 어디였냐? 여기였었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또 오브 위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We are far less cognizant 하고 of가 달려 있으면 그때는 그냥 위치나 대시돼야 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었고, 첫 번째 ways it consciously constant discuss 문장은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던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었던 문장인데 걔를 끌고 오면서 오브 위치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화를 인식하는 방법은 의식적인 방식과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의식적으로 문화를 바라본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어떻게 문화를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한번 해볼까요? 첫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 뭐 해야 돼요?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On account of our actions, 우리의 이유들과 관련된 행동들이군요. 우리의 행동들과 관련된 이유를 설명할 때 한번 해볼까요? 나은아, 왜 아까 물 마시러 갔어? 물론 안 갔지만. 네, 지금요. 나은이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동들에 대해서 이유를 제공해야 할 때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얘들아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 아니야, 진서야. 이게 선행사, 명사 아니잖아. 그치? 이거 동사잖아. 그래서 여기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변명들 아니면 어떤 이유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아요. 대수로 못 바꿔 쓴다는 거야.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들이 증명이 될지, 무엇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증명이 될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늦었어? 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시연이가 꺼져요.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할 리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시연이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이유가 선생님한테 받아들여지겠구나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즉 문화를 인식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Give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in. 이거는 그 문제 변형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Given 뭐뭐를 고려할 때 무엇을 고려할 때 특정한 circumstances 어떤 뜻입니까? 환경, 상황이에요. 특정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we find ourselves in 요렇게 지금 수식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 고스란히 나와 있어 서영아. in 보이니 하영아 여기 in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안 보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뭐 생략됐어요? 여기에 생략이 된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되었네 그쵸? 그런데 어떻게 했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지. 그치?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전치사 대시 아니라 오브 위치 구조였듯이 이 친구도 다시 살아나게 되면 in 위치로 다시 바꿨을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문장처럼요. 오브 위치처럼. 근데 이걸 하나 더 하자. 뭘 해야 되냐면 윤서야. 전치사 위치가 되면은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요. 그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봐봐봐. 특정한 환경이라는 느낌으로 잡아보면 장소의 느낌이지 시간의 느낌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in 위치가 됐을 경우는 충분히 where로 바꿨을 수가 있겠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 앞뒤를 잘 봐야 돼, 진서야. 왜냐면은 언제나 위치나 대시 살아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치사를 끌어당기는 순간 전치사 대선 안 돼. 우리 오브 위치 보고 왔잖아요. 그쵸? 전치사 위치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봤을 때 장소의 느낌이라서 where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고려해 볼 때? 특정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하영아. 어떤 환경? 우리가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자신이 있는 환경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환경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얘들아 그럼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환경을 고려해 본다는 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게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있는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됐죠? 의식과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 이걸 뭐라고 말했지? 이걸 문화라고 얘기를 했죠. 방금 제가 우리가 처한 환경, 이 문화를 고려해 보게 될 때 어떤 이유가 적합한지 어떻게 고려한다 그랬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죠. 그렇죠? 유도른을 공경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맞죠, 하영아? 그래서 아까 시연이가 많이 지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시연이가 지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 환경 이 문화 내에서 너 왜 지각했어? 라고 말하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변명거리는 지금 통하진 않아요. 근데 시연이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처한 환경, 이 문화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처리를 했을 거야. 그쵸? 그 다음 문장도 똑같아. 그러한 상황들에서, 자, 그러면 문장 삽입 괜찮네. 그러한 상황들이 뭐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문화적인 생각들을 사용해요. 이것도 느낌이 오지 않니, 나은아? 문화적인 생각들을 사용한다? 즉, 문화적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맞죠? as, 여기서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 같아요. 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무엇을 사용해요?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생각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영아, 나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걸로 지우면 될까? 안 되죠. 칠판 지우개가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는 문화적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됐어요? 두 번째, 문화적인 생각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의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진서가 길을 가는데 앞에 꼬맹이가 자빠졌어요. 그러면은 진서는 밟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러한 생각 환경에서는 아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 문화권으로 적합하잖아. 그쵸? 혹은 길을 가다가 할머니께서 무거운 걸 들고 가셔요. 그러면 하영이가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문화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쵸? 우리는 똑같은 말 할게.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문화적인 노션. 얘들아 이게 문화적인 관념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문화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은 윗문장이랑 똑같아진다. 그치? 윗문장이랑 똑같아져. 우리가 선택합니다. 문화적인 관념, 즉 문화적인 생각을 선택해요. 똑같은 말 되지 서영아? 마치 모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뜻. 마치 모처럼요. We would select a screwdriver.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선생님 갑자기 스크류드라이버가 나오는데요. 좀 이상해? 뒷문장도 보고 갈까요? 뒤에 보면은 저도 이 단어를 몰라요. 필립스 헤드가 십자 드라이버 헤드, 앨리 렌치가 육각 렌치래. 저도 몰라요. 특정한 일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일들이 call for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전화하다 아니야. 한 단어 처리했어 서영아. 특정한 일들이 뭐라고? 십자 드라이버 헤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와요. 여기선 반면에 others. 여기서 others는 뭐겠어? 앞에 나와 있는 other jobs를 줄여 말한 거죠. 반면에 다른 일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뭘 요구해? 육각 렌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선생님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간단해 윤서야. 지금 여기 문장을 보면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지. 여기도 방금 그거잖아. 이 특정한 도구를 스크류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로 확인한 거예요. 아까 하영이가 대답 잘해줬거든요. 내가 이걸 지우면 분필로 지우면 안 돼요. 그쵸? 어떤 상황에서는 진서야 스크류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서영아 뭐였어?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해. 그리고 윤서야 어떤 상황에서는 육각 렌치라는 게 필요해. 즉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사고를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특정하게 문화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해서 의식적이다라는 내용을 잡아야 돼. whichever idea 오랜만에 나왔네. 콤마 찍혀 있니? 있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 콤마 찍혀 있으면 부사절로 바꿔 쓰게 되면 이거잖아. 배웠잖아. 우리 여기 다 no matter which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치? 우리 했었어요. 그쵸? 3월에 썼을 거야 아마. 어떤 생각을 뭐뭐 하든지 간에 들었어요? whichever 어떤 생각을 뭐뭐 하든지 간에 자, 이 다음 문장 우리가 insert 끼워 넣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주입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여기 insert의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죠, 윤서야? 여기 insert의 목적어 그거 앞으로 간 거예요. 요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어떤 생각을 우리가 끼워 넣든지 간에 됐어? 어떠한 사상을 집어넣든지 간에 어디에 집어넣어? The conversation 어떠한 생각을 대화에 집어넣든지 간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To justify 정당화하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아 서영아. 무엇을 정당화해요? 우리의 행동들이래요. 얘들아 위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아. 비교해봐봐 시연아. 이 문장이야 이 문장.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변명거리들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의식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장 있지? 이게 그 내용이라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볼까? 시연이 예시 들어봐. 시연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시연이가 늦었어. 근데 시연이가 대한민국 문화권에서 너 왜 늦었냐? 라고 제가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시연이가 대화에 집어넣을까? 시연이가 지각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대화에 집어넣는지 간에 뭔 상관이요? 제가 늦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쵸? 주어진 문화권 내에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생각을 대화에 집어넣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the point is 요점은 이거야. 됐어요? 요점은 이건데요. 그게 뭐냐면 주격보호 역할이었고 우리의 동기들은 어떻더라? discursively 이게 뭐 만연하게 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동기들은 만연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다. 말이 너무 이상해요. 저도 좀 이상해요. 정리해볼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요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요점은 동기는 만연하게 이용 가능하다. 솔직히 말이 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말이 조금 이상하지. 얘들아, 동기가 만연하게 이해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밑에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는 문화에 맞춰서 의식적으로 동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겠네. 동기라는 것, 즉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 줄 알겠어, 나은아? 문화를 볼 때 의식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 They are not hidden. 그것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동기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의 동기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게 뭔가요? 바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선택이 가능해요. 그 말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동기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를 수 있어요. 왜? 숨겨져 있으면 서영아 그거 못 찾아. 그치? 근데 숨겨져 있지 않으니까 진서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야. 결론이 뭐야?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 첫 번째 뭐라고?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대. 됐죠? 문화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에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장 뭐 나와야 될 것 같아, 하영아? 지금 계속 뭔 얘기만 했죠? 의식적으로 문화를 바라본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무의식과 관련해서도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좌측에 있는 게 스크류 드라이버고 가운데 있는 게 그 십자 드라이버고 우측에 있는 게 육각 렌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어진 문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혹은 우리의 이유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In some cases, however, 괜찮다. 하지만 뒤집어 엎어지고 흐름은 반대가 되지. 어떤 경우들에서는 우리가 또 나왔네. 비강구. 훨씬 덜 인식하고 있어요. 뭘 말이 이렇게 훨씬 덜 인식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진서야? unconscious겠네. 그치? unconscious겠네. 그치? 난 얘기했어. unconscious야. 즉 무의식적이네요. 훨씬 덜 인식한다라는 거 unconscious겠네. 무의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믿는지 무엇을 특정한 주장이 옳다고 믿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네. 나 여쭤볼까? 너한테 여쭤볼까? 서영아, 대한민국의 김치가 왜 최고예요? 중국의 김치도 최고일 수 있잖아요. 혹시 문화사상주의입니까? 문화사대주의? 왜 독도가 무조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일본을 그렇게나 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죠?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옳다라고 믿어요. 근데 도대체 왜? 라고 하면은 선뜻 대답을 못해요. 혹시 그런 것이 하나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쵸? Or how we have to explain why certain social realities exist. 또한, 요거 요렇게 잡아놓을까? 여기 보여? aware of 잡았어, 진서야? 그거의 1번. 여기 보여? o어의 2번. 즉, 왜 우리가 특정한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러한지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대. 계속 가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할지도 의식하지 못해요. 됐죠? 무엇을 설명하는데 왜 특정한 사회적인 현실들이 exist,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수동태 안 되는 자동사. 왜 특정한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지 우린 그것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Ideas about the social world become part of our worldview without 요 문장 딱 때려야 돼. 때리자.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사회적인 세상과 관련된 생각들은 얘가 주어고 됐어요. 사회적 세상과 관련된 생각들. 쉽게 말할게 하영아. 대한민국과 관련된 어떤 생각들은 무엇이 되냐면은 어떤 부분이 돼요. 우리의 세계관의 부분이 된대. 맞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맞죠? 대한민국과 관련된 사상들이요. 네, 대한민국의 관점에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뭐 하지 않고 너무 중요한데 뭐 빈칸 어디를 쳐도 될 것 같은데요. without 뭐 하지 않고요. 자, 뭐 하지 않을 것 같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치? 뭐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굳이 ot으로 바꿔도 괜찮아. 그쵸? 배웠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과 목적격 배웠죠? 뭐 하지 않고 우리가 꼭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지 않고도 사회의 일부가 된대. 됐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도 뭔 말인 줄 알겠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세계의 일부가 된대. 됐죠? 이 위드아웃을 잘 잡아놔야 돼, 나은아. 뭐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의식하지 않아요?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dea. 어떠한 근원인데요. 무엇에? 특정한 생각의 근원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도. 뭔 말이야? 여기 첫 번째 문장이었어. 왜 특정한 주장이 진실이냐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 특정한 생각의 근원, 도대체 왜 옳다고 믿어? 왜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해? 왜 대한민국이 멋져? 이러한 생각의 근원, 우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의 부분이 된대요. 또는 that, 여기서의 that도 being aware of의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문장을 끌고 나오겠네. 무엇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심지어 hold, 가지고 있다, 뭐 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고의 근원도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의 일부가 된대. 되게 쉽지 않아, 얘들아? 말만 딱딱해. 그러면 정리 딱 한 번만 하자. 무의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징이 나왔나요? 방금 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부분이에요. 사고의 근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 그런데 왜 가지고 있어? 혹은 그 생각이 왜 옳다고 생각해? 이게 다 무엇이었죠? 이건 다 무의식과 관련해서 접근한 거였어요. 생각 한번 해봐봐. 문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 맞죠, 하영아? 그런데 우리는 문화에 살면서, 대한민국 문화에 살면서 어떤 행동이 좋은지, 어떤 행동이 나쁜지 우린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진서야. 그쵸? 그런데 왜 그 행동이 좋은 건지, 혹은 왜 그러한 행동이 나쁜 건지, 혹은 대한민국이 왜 최고인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의식과 무의식이 개입을 하더라.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바라봐서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제대로 대답할 수는 있지만 무의식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게 파트 4 1강 이렇게도 나왔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 다 고3 거였거든요. 기출 깨트리긴 수능이었고 이거는 9월 모의고사였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충분히 우리는 내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토요일에요. 벌써 25일 토요일이 되겠네요. 일단은 4강에 1강에 그 3번을 나가려고 했는데 적용도 캐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아직까지 시험 범위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계획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